힘들다. 자,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대기오염하고는 좀 달리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종류는 그렇게까지 좀 얘기 안 해요. 화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잘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물에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 해양오염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해양오염 단원이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즉 일반적인 강물이나 하천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해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미리 말씀드리자 쓰레기 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잖아, 강에서는. 근데 바다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어디론가 배출되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놈이 아니라면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것들이 그 내용이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죠. 대양이 표층 순환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고 전부 확산된 형태로 돼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흐름이 강한 곳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있다. 분명 어디가 정체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전부 다 이게 모여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됐다. 거의 섬만큼 커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주 쓰레기보다 더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바다로 접근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를 또 각국이 여러 가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해양오염은 수질오염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하고 비슷합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오염도의 판단 속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BOD라는 값이 있습니다. BOD.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구량이죠.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이 이만큼이다라는 건 실제로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물이 1리터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물의 요구량은 1리터긴 한데 물이 1리터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산소가 최소한 그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금 필요해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DO라는 값이 나오죠. DO. 이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 기체량이죠. 이거는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량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너무 낮은 물은 어떻다? 오염도가 상당히 심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오염도를 직접적으로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값은 누구? 용존산소량입니다. 알겠죠? 용존산소량. BOD 값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거기가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완벽하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오염도의 판단 척도를 가지고 얘는 오염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기보다는 오염되는 과정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질 오염의 결국 마지막은 뭐? 결과는 똑같아요. 수중 생태계 파괴입니다. 뭐라고요? 수중 생태계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크게 한 세 가지 루트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세 가지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작살 나는 거는 똑같이 작살 나는데. 그래서 그 오염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써놓은 김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좀 해결을 할게요. 먼저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로지 그 생명체의 개체 수에 따라서 결정짓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언제 어떤 공간에 산소가 이만큼 필요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안에는 모든 공기 양 중에서 산소가 요만큼만 있으면 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명이 되면 그 요구량은 늘어납니다. 실제 이 안에 산소가 얼마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즉, 결국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에 비례하는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제일 1차적으로 오는 거는 개체수입니다. 뭐라고요? 개체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 명이 있더라도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르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보통 개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사실 개체 숫자 밀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서식하고 있는 면적이나 공간의 크기에 대해 개체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례를 하죠.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녹아있는 산소량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 묻는 건 요거 잘 묻습니다. 용존 산소량을 뭐 하기 위한? 높이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려면은 산소를 많이 물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산소통 들고 와가지고 일부러 넣어주지는 않죠.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하든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지역에 따라서 어디든 대기가 다 있지만 대기의 양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아질 때가 고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됐을 때가 뭐보다는 저기압이 형성된 날보다는 같은 그 지역이라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고체 물질, 설탕을 물에 많이 녹이려면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속도도 높이고 많이 녹이려면은 따뜻한 물일수록 어떻습니까? 잘 녹아 들어가고 많이 녹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체는 다릅니다. 기체는 기본적으로 분자 운동이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말이 온도가 높으면 물속에 들어있기보다는 어떻게? 바깥에 나와서 설치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맞아요. 따라서 기체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질 때는 수온이 어떨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닷물 중에 한류하고 난류가 있죠. 그 중에 어디가 산소량이 많다? 한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체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염류를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영양염류의 비율도 한류가 높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좀 잡아내는 어종들은 난류 어종보다는 한류성 어종이 좀 더 다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쨌든 대부분 산소는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당연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면의 면적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건 있겠네. 호수하고 강을 비교하면 강은 어쨌든 움직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정 구간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 호수의 유량과 같다고 한다면 호수는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이 면적이 그대로지. 근데 움직이는 물은 아래 위로 이렇게 순환될 수 있죠. 그러다가 와류가 생기면서. 그러면 위에 있던 물이 산소를 가지고 내려오면 밑에 있던 물이 올라와서 다시 산소를 추가적으로 더 용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이 활발할수록 용존 산소량은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죠? 됐어요? 그러면 바로 오염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이 오염 과정에서 오염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하자.
인간이 아니라 그 수중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작은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장하는 게.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우리가 그 하천에다가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그 안 좋은 물질 중에서 수중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 당연히 제일 1차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유기물입니다. 뭐라고요? 유기물. 즉 인간이 사용하다가 남은 어떤 여러 가지 폐수나 하수 속에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하수 그 성분 중에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진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부영양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양 물질이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먹으려고 덤벼드는 놈들이 많아지겠지. 어느 지역에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공간에서 부영양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먹을 게 풍족해졌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개체 밀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BOD가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개체 밀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산소를 소비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다? 늘어나서 주의할 점. BOD가 늘어났다고 해서요. 반드시 DO가 반드시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꼭 그런 법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에 영양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BOD가 높아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동네가 원체 산소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 알았어. 근데 우리는 결국 빵해지는 경우만 지금 생각해보자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 DO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DO가 떨어지게 되면 작은 놈부터 죽습니다. 뭐라고? 그 플랑크톤류부터 죽어요. 걔네들이 단체로 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었는 흔적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적조, 그 다음에 요즘 낙동강에 뭐, 그렇죠. 이런 게 일어나죠. 얘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까? 햇빛을 차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DO가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수중 생태계는 그 식물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할 수 있었는데 햇빛을 차단을 하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중 뭐가? 광합성마저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올 다이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약간 좀 기억할 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일어나고 나서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현상으로는 적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장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는 DOD가 높아지고 DO가 떨어졌다. 요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순서는 요게. 그런데 요거 말고요. 해양오염에서 뭐해서? 해양오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해양오염 그러면 태안 앞바다에는 뭐 있었습니까? 원유 유출이 있었죠. 그럼 원유 유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가 유출되었다 라고 하면 이건 조금 다릅니다. 원유가 유출이 되면요 마치 이 위의 과정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까? 표면을 먼저 덮어버리죠. 기름은 물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세한 부분이 안 건드리니까 일단 무조건 떠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그럼 뭐부터 일어나는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즉 수면에 기름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막을 형성한 동안에도 수중 생태계는 그대로 있어 없어? 그대로 있긴 있어요. 맞아요. 됐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수면에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 광합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원유도 사실 약간 투명도를 가지고 있지 아예 다 막는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름막이 형성되면서 산소 출입을 어떻게 해버린다? 네, 산소 출입을 차단해버립니다. 산소 출입을 차단하니까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 생태계는 그대로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인마들이 뭐는 한다 계속 호흡은 하죠. 생명체 호흡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BOD가 증가하는 과정이 없이 뭐가 먼저 준다? 이게 DO가 줍니다. 자, 그러면 공간 안에서 원래 있던 산소량이 줄었어. 그러면 그 개체 밀도는 유지가 됐지 상대적으로 BOD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렇죠. 요구량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즉 BOD가 요게 순서가 약간 바뀌는 형태로 갑니다.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 당연히 이 과정 중에 뭐도 일어나고요. 이것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생태 그러니까 요 과정은 사실 요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순서상으로는 약간 요 과정을 조금 중요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